안녕하십니까. 코넥스 파트너스 한국 벤처 파트너스의 김승찬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넥스 파트너스는 코넥스에 상장하고 싶은 상장 예정인 기업, 코넥스에 상장된 기업, 이 기업들에게 코넥스에 상장하고 싶은 기업은 코넥스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코넥스에 상장된 기업은 코넥스 지원을 통해서 투자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매출 확대, 그 다음에 이익 확대를 통해서 코스닥에 상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기업입니다. 한국 벤처 파트너스는 그 이전에 한국에 있는 벤처 기업들에게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 해서 한 거고, 거기에는 투자, 마케팅,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에는 여기에서 직접 투자를 받아서 직접 투자한 경우도 있고, 개인 투자자 결성을 통해서 지원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코펀딩이라는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지원을 해서 저희가 인베몰, 그래서 투자자들이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와 마케팅을 전반적으로 다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게 한국 벤처 파트너스입니다. 한국 벤처 파트너스와 코넥스 파트너스는 한국 벤처 파트너스가 먼저 생기긴 했지만 코넥스 파트너스가 오히려 모기업입니다. 한국 벤처 파트너스가 투자한 기업들, 그걸 코넥스 파트너스에서 코넥스에 상장하도록 지원하고, 나중에 코넥스 상장난 이후에는 코스닥까지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같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 벤처 파트너스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법, 직접 투자나 개인 투자 조합을 통해서나 아니면 크라우드 펀딩,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투자, 그리고 마케팅, 엑셀러레이터도 관계기업으로 갖고 있어서 저희가 초기 기업 엑셀러레이터 물론 지원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성장할 때는 투자와 마케팅을 지원하는 거고, 인베몰이라는 걸 통해서 투자자몰, 그래서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기 기업부터 중기 상장까지 지원할 수 있는 코넥스 기업을 저희가 코넥스 파트너스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까지 지원하는, 그래서 저희가 스타트업부터 투자와 마케팅을 지원해서 중기 이후에 코넥스 상장, 코스닥 상장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구조를 다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엑셀러레이팅만 한 곳은 스타트업만 한다 알고, 또 뭐 상장을 지원한다 상장만 하고, 투자만 해주면 투자만 하는데 저희가 투자 중심이긴 하지만 마케팅, 상장까지 지원하는 이 모든 회사 프로세스 구조를 체인화해서 선순환 고리를 이루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코넥스 파트너스 통해서 이미 저희가 오랜 기간 투자한 그 잼 LED 회사 2014년부터 투자했는데 코넥스 상장을 이뤘고요. 그 다음 저희가 이제 코스닥이나 코넥스 갈 기업들이 지금 대기 중에 있는데, 기업 규모가 되게 간단하죠. 매출액이 200억이 넘어가고 300억이 넘어가고 400억이 넘어가면 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한 기업 중에 이미 중소벤처기업에서 이미 벗어나서 중견기업이 된 세프라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3년 안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매출액이 여기가 400억이 넘어가는데 자회사 하나만 하더라도 100% 자회사인데도 80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는 2천억이 넘거든요, 매출액이. 그래서 이제 1,000억이 전체 시장이 넘어가기 때문에 중견기업으로 되어 있어서 당연히 상장 가능성이 있고, 그 이외에도 저희가 뭐 200억이 육박하거나 200억이 넘은 기업들이 뭐 KSI, 그 다음에 이니스홀딩스, 라시반도 지금 뭐 100억대, 아직 200억은 안 갔지만 또 브랜드 네임이나 실질적인 이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가능성들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또 코넥스 파트너스와 벤처 파트너스 자체도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만약에 기회가 되면 또 M&A에 대해서 홀딩스 개념으로 이 자체를 상장시킬 가능성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코넥스 시장을 만든 자체가 스타트업이나 중소벤처기업들이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활로를 찾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닥 상장 효과만큼 활성화되지 않죠. 기업 규모도 작고 시장도 활성화되지 않고 또 불안정성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어느 정도만 성장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코스닥에 이전 상장을 시켜주겠다든가 또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허들을 낮추고 있거든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어도 저희가 이제 코넥스 시장만 보는 게 목표가 아니고 코스닥을 가기 위한 전 단계, 코스닥을 가기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말고도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코펀딩이라는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업체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도 만약에 코넥스 기업이 아니라도 여기서 성공을 하면 코넥스를 갈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든가 그 다음에 코넥스 기업을 여기서 30억까지 투자를 할 수가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금 조달 청구도 되고 여기서 성장을 시키면 코스닥을 또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는 분산해서 투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에 투자한다는 뜻입니다. 한 개 투자해서 그게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투자란 거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투자 수익이 높다는 거는 위험도 높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체다가 깨지면 안 되잖아요. 떨어져서. 그래서 분산 투자라는 거고 포트폴리오 투자를 분산 투자로 하는데 서류 처리죠. 그래서 나눠서 집어넣는 거죠. 그 부류별로. 그랬을 때 이제 그 분산 투자했을 때 정확하게 어떻게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도 있고 또 이 코로나나 다양한 위기가 있을 때에도 영향을 받는 업종이 있고 안 받는 업종이 있거든요. 그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셔야지만 되는데 너무 많은 분산 투자는 해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 이내 숫자 3개에서 5개 정도를 분산하는 게 좋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리스크 관리가 되는 거죠. 투자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너무 큰 위험을 감수하면 위험은 그만큼 더 배가 되거든요. 오히려 적정 수익을 꾸준히 하는 게 복리 효과로 가장 성공할 수 있습니다. 워런 버핏도 사실은 1년에 20에서 25% 사이를 꾸준히 한다는 게 세계적인 그 투자 전문가와 부자로 만드는 계기를 가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꼭 해줘야 되고 이 분산 투자를 통했을 때 이 리스크 해치, 위험을 분산할 수 있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 때 그 기업이 망하거나 잘못되면 그냥 전액이 손실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수익도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거든요. 그냐면 수익이 뭐 최대 극단은 안 되지만 분산 투자해서 올인해서 전부 다 손해보거나 좀 뭐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는 걸 회피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수익이란 게 계속 수익만 보면 좋지만 한 번의 실수가 있다고 다 날린다면 그거는 수익 자체가 극대화될 수 없겠죠. 그래서 적정 이상의 수익을 꾸준히 해간다면 복리 효과에서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할 때는 원래 분산 효과 투자를 할 때는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래서 또 너무 많은 분산 투자는 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3개에서 5개 정도 분산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통제, 관리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코넥스 파트너스나 벤처 파트너스에 투자하시면 저희가 이미 투자한 기업들이 있고 거기에 직접 투자했을 때는 만약에 그 기업이 망하면 그대로 전액이 날아가고 손실이 일어나지만 저희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한 가치대로의 시간이 지났을 때 주식 전환권은 동일한 금액을 갖고 주당 가치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원하는 대로 주식 전환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그 기업이 망한다 하더라도 저희 회사 자체가 여러 개의 기업에 5개에서 10개 이상의 기업에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 투자하시면 한 기업만 투자하더라도 원금, 전환사채로 투자한 경우는 이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기업이 망한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고 그 기업이 상장이 되거나 수익을 내면 그 회사 주식으로 동일한 가치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익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투자한 모든 기업이 믿을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더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 투자한 기업의 전 기업이 신뢰가 안 간다. 이러면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한 기업에 있을 때 잘 될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망할 거에 대비하고 싶다. 이렇다면 저희한테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저희가 안정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업 기준 선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업력은 5년 이상, 업종은 제조업 등 그리고 매년 20에서 30% 정도 연평균 성장하는 기업, 매출액이 100억 이상, 적자 보지 않는 기업,
이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 뭐 조달청, 우수조달 물품회사, 그럼 국가에서 또 무조건 사줘야 될 부분이니까 매출의 일정 부분을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외관법인, 일정 규모 이상이기도 하고 어쨌든 감사를 받으니까 그 기준, 그 공정 기능이 있죠. 이런 기업을 했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욕구를 다 충족한 기업이 많지는 않을 뿐더러 그런 기업은 알아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안 받는 경우도 있고 더 좋은 투자를 받고 싶어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편으로는 또 너무 지금 안정되게 갔기 때문에 수익 극대 측면에서는 너무 또 안정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준을 앞으로는 좀 더 낮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반 정도 수준으로 해서 매출액이 한 50억 아니면 이제 지금도 매출액이 지금은 100억이 안 되지만 100억 될 기업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매출액이 50억이거나 아니면 뭐 2, 30억이라도 올해나 내년에 50억이 이렇게 확실한 기업, 이런 기업이거나 적자를 지금 보고 있지만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나 흑자 전환한 기업,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대신에 포기할 수 없는 건 있죠. 연평균 20, 30% 이상은 성장을 해야 되죠. 그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고, 업력도 5년은 너무 또 국대하면 사실은 가장 많이 그 급성장하는 시기가 보통 우리가 유니콘 기업이라 해서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 된 기업인데 이 기업들이 보통 가는 시간이 5년에서 10년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전에 투자하지 기업 가치가 낮은 거거든요. 5년 가서 벌써 볼 경우 기업 가치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로 낮춰서 뭐 스타트업을 완전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가능성이 있다면 2년, 3년 이상 된 기업도 3년 차 기업도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5년 이상이었는데 이걸 확 대폭 낮춰서 3년 차 이상이면 그렇게 확대를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저희가 다 따질 거 볼 것도 없이 코넥스의 상장 시작하는 3년 이내 기업은 또 투자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건 이미 공적으로 또 보여주는 지표니까. 그리고 앞단으로 좀 더 가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또 후단으로 좀 가서 아예 코넥스 상장된 기업, 코넥스 상장된 데 3년 이내 기업,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을 좀 넓혀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려갑니다. 업종도 제조업에 국한하지 않고, 제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정체된 또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우리가 아트 투자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대된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B2C, 오히려 소비자, 소유에 가까운 기업, 저희 투자자들이 대부분 일반인들이고 고소득자나 심지어 이제 앞으로 중소득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라서 이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는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직접 투자를 하면 올인이죠. 망하면 다 망하는 거고, 투자를 못 받으면 못 받는 거고, 대신에 성공을 거두면 다 받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접 투자할 때도 분산 투자를 하고 하죠.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이제 분산 투자를 한 거죠. 세 개 기업에 분산하면 한 기업이 망하더라도 두 기업은 살아남고 거기서 이익 본게 있다면 그거 이상의 이익을 보면 원금을 메꾸고도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저희가 직접 투자하면서 어떤 기업을 선별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망한 기업에 대해서는 망한 것이지 다른 데서 메꿔야 되는 것이지 그걸 수익 효과를 볼 수가 없거든요. 손실로 확장된 것이지. 근데 벤처 파트너스나 코넥스 파트너스 통해서 투자할 때는 이익 본 기업은 그 주식으로 그 가치로 그대로 옛날 3년 전의 가치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그대로 극대화하는 거고, 손실이 난 기업은 원금을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한국 벤처 파트너스나 코넥스 파트너스는 이익 본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손실을 메꿔주고 이익 본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주식으로 갖고 갈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럼 상당히 유리하죠. 손실을 오히려 제거시킬 수 있죠. 분산 투자도 될 뿐만 아니고 굉장히 유리한 구조입니다. 한국 벤처 파트너스와 코넥스 파트너스는 벤처 투자에 있어서 소득공제를 받고 기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다양하게 많은 기업의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서 망하는 기업이 있을 때 손실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동 분산 효과가 있어서 리스크도 줄어들지만 이 기업에 투자했을 때는 이익 보는 기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 기업에 바로 직접 투자한 것에 비해서 분산 투자의 효과 이외에도 그 기업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 기업이 다른 기업의 수익을 본 것 같고 메꿔주는, 손실을 보전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 효과 이외에 이 기업의 망한 기업 투자에 대한 보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투자에서 굉장히 유리한 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리스크를 거의 해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투자 기업이 다 부실하다 판단한다, 이러시면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기업 중에
혹시 어떤 기업이 망하더라도 다른 기업은 성장 가능성에 있어서 충분히 그 이상을 메꿀 것 같다. 그럼 여기 있다 하시면 손실에 대한 보존뿐만 아니고 이익까지 추가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